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 중반이 돼가는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넘었네요.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게는 나름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 인상이 너무 사나워 보인다는 거죠. 솔직히 여자치고 덩치가 크다거나 우락부락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눈이 큰 데다가 옆으로 쭉 찢어진 편에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는 얼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가만히만 있어도 주위 사람들은 제가 화가 났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처음엔 소심하고 조용하던 제 성격도 주변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는 저도 모르게 과격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생김새만큼 막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할 말은 하는 편이지만 그것도 자리나 상황 같은 걸 따져하는 예의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골인을 했어요. 입사 동기인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은 저와 거의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일단 외모부터가 아주 순하게 생겼죠. 축 처진 눈꼬리에 작은 코와 입술까지 한눈에 봐도 순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성격 역시 외모와 다를 바 없는데 일단 목소리 자체가 아주 작고 말하는 속도도 느린 편이다 보니 저와 함께 있을 때면 더더욱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제가 남편을 꽉 휘어잡고 사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과감하게 지적하는 편이지만 누가 봐도 제 잘못인 게 확실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했던 경우보다 반대로 제가 남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무튼 처음엔 남편과 저의 외모만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제법 받았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무뎌지긴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제대로 자극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드세 보이는 제 이미지도 한몫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각자 부모한텐 알아서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남편도 그 점에는 100% 동의를 했고요. 물론 양가 집안 부모님에게 공평하게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경 쓰는 건 양가 집안에 똑같이 하는 건 별개로 하고 내 부모에게는 내가 좀 더 마음 쓰고 챙기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시가보다 더 멀리 위치한 친정에 더 자주 찾아뵙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남편과 같이 갈 때보다 저 혼자 갈 때가 대부분이고요. 저도 시가에 그리 자주 안 가는데 남편한테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어머니는 평소에 불만 섞인 잔소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친정 다녀온 지 얼마 됐다고 또 다녀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대부분 모든 것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양가 집안에 각자 뭔가 하고 싶을 때에도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하지 절대로 자기 집이라고 멋대로 알아서 하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셀프 효도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 모르게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저와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남편 혼자 정해도 될 법한 문제까지 집사람이랑 의논해 볼게요 라고 하니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도 못마땅할 수는 있겠다 싶긴 해요. 하지만 저 말은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자잘한 선물을 할 때조차도 저는 남편이랑 이야기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썩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자기 아들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명분도 없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하나만 걸려봐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저 혼자 친정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저한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다 돼가는 사회초년생이죠.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출퇴근했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때 아빠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대표로 계신 법인에 아무도 안 타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걸 저희 남편 보고 타는 건 어떠냐고요. 물론 남편이 현재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한 대 있긴 해요. 9년 전에 구입한 소나타인데 연식만 봐도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아직 탈만하다고 1, 2년만 더 타고 저희도 차를 바꿀 계획이긴 했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원래는 아빠 회사 차를 동생에게 주려고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사회초년생인 동생이 타고 다니기엔 너무 고급 승용차이기도 하고 또 저희 사정도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 9년 된 소나타를 동생 주고 아빠 회사 차를 받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길래 전 평소대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아빠의 제안을 전했죠. 참고로 차를 그냥 주시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법인에 소속된 거다 보니 명의 이전은 안 된다고 하신다. 하지만 소유권만 없는 거지 기름값부터 보험금까지 전부 우리가 안 내도 되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이득인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주신다는 차가 무슨 제네시스라고 하던데 평소에 자기 드림카가 그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다니까요. 저야 뭐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에는 아예 문외한이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아하니 아빠 회사 차가 꽤 좋은 차구나 싶었어요. 일단 남편의 동의는 얻었고 한 가지 남은 문제점을 해결할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지금 차를 살 때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주신 게 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당시 차값에서 500만 원 지원받았다고 했어요. 아무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괜히 트집 잡힐 요소는 제거하자는 심정에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 어머니도 우리 차에 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직접 잘 설명드리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좀 건성건성 대답을 하길래 비록 명의는 당신 명의이고 차를 산 지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꼭 시어머니 의중을 물어봐야 나중에 화근이 없을 거야 라며 목소리까지 높여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똑부러지게 자기 의견 표현하는 데 서투른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덕분에 큰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사돈총각한테 차를 넘겨준다는 게 사실이냐 따지듯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오래되긴 해도 아직 한참 잘 탈 수 있는데 그걸 왜 공짜로 줄 생각을 하냐? 너도 알다시피 그 차 살 때 나도 500만 원 보탰다. 근데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따다다 말을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뭐 아무 데 가도 없이 동생한테 차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헌차 주고 더 좋은 새 차로 돌려받는 건데 일방적으로 우리 차 주는 것만 강조를 하면서 마치 제 마음대로 친정에 퍼다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 감히 친정에다가 시댁 재산을 넘기냐며 소리까지 치시길래 저도 지지 않고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절대로 아니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이한테 어제 어머님한테 꼭 상의를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이가 뭐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좋은 차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더욱더 노발대발하시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명의 이전도 안 되는 거 빌려주는 게 어떻게 좋은 차 생긴다고 말할 수 있냐. 막말로 사돈어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저한테 쌓인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남편 잡아댔으면 맨날 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냐. 이번 일도 네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다고 한 거 아니냐며 저를 마치 희대의 악처로 몰아가는데 진짜 억울해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요. 저나 저희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오래된 차 타고 다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건데 정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리시더군요. 그리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호의를 마다할 수는 없으니 차 살 때 들어간 자기 돈 500만 원 돌려주고 퉁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돈 이야기였구나 깨달았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용돈 좀 달라고 하시던가. 되지도 않는 꼬투리 잡아서는 아주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다니 이 얼마나 못된 심보입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생각이 엄청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처남한테 차 빼앗기고 장인이 언제 가져갈지도 모르는 차 빌려 타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근데 우리 아들은 네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냐. 그러니까 돈이나 돌려달라고 떼를 쓰시더군요.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차 중고로 팔아도 그 돈 받을까 말까 하다고 굳이 생돈 써가며 남편 좋은 일 시키기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열폭하시며 저더러 여자가 그렇게 기가 세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 자기는 처음부터 알아봤다며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는 막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바로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전부 없던 일로 해달라 부탁드렸죠.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9년 된 소나타 주고 훨씬 더 좋은 제네시스 받아온다는데 뭐가 그렇게 손해라는 건가요? 물론 명의 이전이 안 되는 게 불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한테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 아빠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 아빠 법인이 크기가 작거나 운영이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도 안 타는 차라 반납을 할까 말까 하던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본인 돈으로 비용 부담해 주시기로 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짜로 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며느리 기선 제압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고 평소에 자기 아들이 잡혀 사는 것처럼 보여서 불만이 쌓인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매도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타고 다닐 차도 아니고 거기다 중간에서 제대로 설명 못한 남편도 분명히 잘못이 있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다 싶네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그대로 들려주고 도대체 중간에서 어떻게 말을 전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냐 따져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잘해볼 거라 하길래 이럽다 그랬네요. 나나 우리 아빠가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어머님은 당신이 엄청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구걸하듯이 호의를 베푸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이번 일은 당신도 크게 깨달을 건 깨달으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네요. 여전히 남편은 9년 된 소나타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 차는 원래 계획대로 동생이 타고 다니고 있고요. 남편도 호되게 혼이 났는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겠죠. 저로서는 나쁠것없다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그 사건 이후로는 알게 모르게 저한테 조심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비록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거나 애교가 많은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거나 밀어낸 적은 없는데 대체 왜 시어머니는 저란 사람을 계속 오해하고 미워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쁨 좀 받겠다고 부당한 요구 들어드리고 싶진 않네요. 대신 좀 더 웃는 연습은 할까 봐요. 그럼 인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줏대 있게 바르게 살렵니다. 감사합니다.